이제 패턴 55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전치사 for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턴 55에서 그 전치사 for 이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그 행동의 목적,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for라는 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그 기본적인 뜻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그 상황에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for는 그냥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혼동에 일으키지 않을, 그것이 더 혼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의 목적. 자, the knife is used. 자, 칼이 사용이 된다. 지금 이런 행동이 있어요. This knife is used. 이제 이 칼이 사용이 된다. 근데 for cutting bread. 그러니까 빵을 자르는 뽀.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게 바로 뽀가 이제 그 행동의 목적이에요. 빵을 자르는 목적으로 이 나이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프로 사용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For cutting bread, 빵을 자르는 뽀, 그 목적으로 이 나이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뽀 하면 첫 번째로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 또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뽀를 쓰는 겁니다. This knife used. This knife used. 나이프가 사용이 된다. 목적이 뭐냐? For cutting bread. 빵을 자르는 목적으로 this knife is used. 이 나이프가 사용이 된다. 자, 전치사 for에 대해서 첫 번째, 행동의 목적. 자, 행동의 목적 계속 이어집니다. He came to me. 그가 나에게 왔다. 그가 나에게 왔다.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for advice. 목적이 뭐냐? 충고를 듣기 위해서. He came to me for advice. 그는 for advice. 충고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he came to me. 그가 나한테 왔습니다. 자, 이런 he came to me. 그가 왔다. 이제 이런 그가 나한테 온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 for advice. 충고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he came to me. 나한테 왔습니다. 자, he came to me for advice. 행동에 대한 목적. 목적이 뭐냐면 advice, 충고를 듣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he came to me. 그가 나에게 왔다는 것이 이제 행동이에요. he came to me for advice. he came to me for advice. he came to me for advice. 그가 충고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나한테 왔습니다. he came to me for advice. 자,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목적 계속 이어집니다. 자,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 자, 그 사람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하버드 유니버시티 doctoral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s doctoral program. 그러니까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doctoral program, 박사 과정에 entered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목적이 뭡니까?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s doctoral program for research. for research. for research. 그러니까 연구를 목적으로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 doctoral program. 역시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 doctoral program. 그가 하버드 대학의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그 행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 he entered Harvard University's doctoral program for advice. 자, 여기까지가 그 행동에 대한 그 목적으로 쓰인 그 for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전치사 for 두 번째가 그 도움을 받는 대상. 자, 이때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뭔지 보겠습니다. She did it so. 그녀가 did it. 그것을 so. 그렇게 했다. She did it so.
그 다음에 이제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녀가 그것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도움을 받는 대상. 그 앞에는 이제 for가 와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She did it so for you. She did it so for you. 그녀가 그것을 so, 그렇게 did, 했습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이때 당신이라는 거는 도움을 받는 그 대상.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for를 붙여서 for you 할 때 you가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She did it so for you. She did it so. 그녀가 그것을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You. 이제 그 앞에는 이제 for를 써서 바로 you가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She did it so for you. She did it so for you. She did it so for you. 자, 계속해서 이 도움을 받는 대상 example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bought a new desk. 나는 새로운 데스크를 샀다. 예,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거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for the office. 오피스가 도움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의 그 패턴에서는 이제 사람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고 여기는 이제 사람이 아닌 오피스가 도움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왔죠. I bought a new desk for the office. 나는 for the office, 사무실을 위해서 I bought a new desk. 나는 책상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나는 사무실에 새 책상을 사 놓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오피스는 그 도움을 받는 대상, 즉 새로운 데스크에 대한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오피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for를 붙여서 그 for 뒤에 나오는 내용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죠. I bought a new desk for the office. I bought a new desk for the office. 자, 제가 첫 번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for라는 전치사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도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에 대한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도움을 받는 대상.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for에 대해서는 이제 혼동이 가지 않습니다. I bought a new desk for the office. 오피스가 도움을 받는 대상. I bought a new desk for the office. 전치사 for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그 방향. 이제 전치사 for는 이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사람이나 차량이 향해 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을 나타낼 때 for를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He left for Seoul. He left for Seoul. 자, 그가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for Seoul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그는 서울을 향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는 서울로 떠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He left for Seoul. 그가 서울을 향해서 떠났다. He left for Seoul. 전치사 for는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제 for가 이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He left for Seoul. He left for Seoul. 그가 서울을 향해서 떠났다. He left for Seoul. 여기서 for는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 He left for Seoul. 자, 이제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 계속 이어집니다. Every car was heading. 자, every car was heading. 모든 자동차들이 was heading. 가고 있었다. for the airport. 그러니까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차량이죠. 앞에서는 이제 사람이 가는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제 차량이 가는 방향을 썼습니다. Every car was heading. 모든 차가 was heading.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for the airport.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Every car was heading for the airport. Every car was heading for the airport. 모든 차들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향해서 heading,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for는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Every car was heading for the airport. Every car was heading for the airport. 이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가는 방향. Every car was heading for the airport. 자, 이제 그 전치사 for에 대해서 네 번째는 시간에 관계되는 건데, 이 시간에 관계되는데 이 시간이 뭐냐면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간. 자, for는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They work. 그들이 일을 합니다. For 3 hours a day. 하루에 3시간을 일합니다. 이때 이제 그 for가 쓰여져 가지고요. 그들이 하루에 3시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전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치사를 쓰면 이 시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for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3시간 몽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몽땅. They work for 3 hours a day. 그들이 하루에 a day 하루에 for 3 hours 3시간 동안을 일합니다. 우리말로는 동안이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 동안이 여기서 for를 썼기 때문에 3시간 동안이라는 건 3시간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They work for 3 hours a day. 여기서는 이제 for가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낸다. They work for 3 hours a day. They work for 3 hours a day. For 3 for가 그 전체적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He performed surgery. 그가 surgery,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For 5 hours. 5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for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동안, 5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for를 쓴 거는 뭡니까? 5시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시간 전부를 수술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거죠.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그 사람이 5시간 전체 동안이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He performed surgery.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그가 5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여기서의 for는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시간의 전치사. He performed surgery for 5 hours. 그 전치사 for 5번째는요. 역시 이제 시간에 관계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 이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겠습니다. I made an appointment. 나는 약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다. I made an appointment.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for 5 p.m. for 5 p.m.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5시에 예약이 있습니다. 자, 이때 for는 뭐라고 그랬냐면 5시라는 요 정해진 5시라는 요 시간에 대해 I made appointment라는 행동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이제 for를 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 made an appointment for 5 p.m. 나는 5시에 예약을 해놨다. 그 얘기는 for를 쓴 이유는 이 5시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면 made an appointment. 약속을 해 놓았다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앞에는 for가 붙는 거야. I made an appointment for 5 p.m. 그래서 이제 for가 시간하고 쓰일 때는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요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행동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시간 앞에 for를 붙인다. I made an appointment for 5 p.m.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 잘 좀 이해가 좀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이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라는 걸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I made an appointment for 5 p.m. 이제 이건 아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5시에 이제 그 약속을 잡아 놓았다. 근데 밑에는 at이 써 있어요. at. I made an appointment at 5. 나는 5시에 약속을 잡아 놓았다. 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똑같은 뜻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이 전치사 at을 배웠을 때 그 at은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간이라는 거는 뭐 5 p.m.이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한 시간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이제 그 특정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이제 at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제 at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I made an appointment at 5. 나는 5시에 약속을 잡아 놓았다. 자, 근데 이제 위에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for가 맞냐, at이 맞냐? 일단은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밑에 거는 이 특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at이 붙었는데 그게 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at이 이제 그 특정한 시간에 때문에 at이 붙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이 특정한 시간이니까 at이 맞잖아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for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at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I made an appointment at 5 p.m.이라는 거에서 내용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5시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놓은 그게 언제냐면 5시다 하고 5시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I made an appointment at 5. 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5시야.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at은 특정한 시간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for라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for라는 거는 이 특정한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이 5시 PM이라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for를 쓴 거는 이 앞에 I made an appointment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at은 시간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 for라는 거는 앞에 행동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 5 p.m. 했을 때 이 시간에 일어난 어떤 행동이 있느냐? 그게 바로 I made an appointment for 5.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5시에는요. 제가 약속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밑에서는 약속이 5시에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fo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어떤 남자분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혹시 저 5시에 저하고 좀 저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제가 5시에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for를 쓰는 거예요. for. 그러니까 남자가 5시쯤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여자분은 5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 약속이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간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 약속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중점인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밑에 거는 이제 at을 쓴 거는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a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어포인먼트가 언제 있다는 거예요. 5시에 있다는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자, I made an appointment for 5. 나는 5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밑에 거는 I made an appointment at 5. 이 얘기는 약속이 5시에 잡혀 있습니다 하고 시간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for와 at에 대한 걸 이제 보겠는데요. I made reservation for 5 p.m. 이때 이제 reservation이라는 건 이제 예약이죠. 자, 이때 이제 그 5 p.m.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for가 쓰였어요. 이때 for가 쓰인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강조의 초점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일어난 요 행동,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I made a reservation for 5 p.m. 나는 5시에 made reservation 예약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을 잡아 놨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밑에는 특정한 시간. 그래서 I made reservation at 5. 자, 내가 예약을 잡아놓은 것은 5시 PM입니다. 하고 이제 시간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배운 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 이 레저베이션을 만들어 놓은 건 5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저베이션을 언제 했냐면 5시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잡아서 그 시간에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이제 그게 5시 PM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내가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을 언제 했냐면 5시에 했어.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 레저베이션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것으로 이거는 이제 위에 for를 쓰나 as를 보나 다 오후 5시에 예약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밑에 말은 잘 안 써요. 이 말은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레저베이션은 for를 쓰는 거예요. for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5시에 예약을 잡아놨다는 말로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밑에 말은 틀린 말이다. 이 예시. 레저베이션이랄 때는 이제 for만 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레저베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for가 와서 이 5시에 레저베이션 예약을 잡아놨습니다라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레저베이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for를 써서 이 5시에 이런 그 예약이 잡혀 있다는 거기에 중점을, 말 자체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가 맞는 거고 at은 원래는 틀리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여섯 번째, 전치사 for에 대한 여섯 번째는 그 전체적인 거리. 아까 우리 저 앞에서 전체적인 시간을 해봤잖아요. 전체적인 시간. 이때는 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나타낼 때 그때는 for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due to an accident, 사고로 인해서 그 트래픽, 트래픽, 그 차들이 backed up for miles, 수마일이나 걸쳐서 backed up, 밀려 있습니다. 자, 이때 miles라는 거리 앞에 for가 붙었는데 이 경우에는 왜 for가 붙었냐? 이 miles, 수마일이라는, 복수가 여기 되기 때문에 수마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마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마일에 걸쳐서, 그 전체에 걸쳐서, 그 거리가 전체에 걸쳐서 차량이 이렇게 밀려 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for를 쓴 겁니다. 그래서 for는 전체적인 시간 또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리를 나타낼 때 쓴다. Due to an accident, 사고 때문에 the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수마일이나 차가 밀려 있습니다. Due to an accident, the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자, 차들이 이제 이렇게 수마일이 밀렸다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car, 이렇게 차를 쓰지 않고 이렇게 흔히 traffic 이렇게 씁니다. traffic. 그래서 뭐 교통사고 하면은 traffic accident 이렇게 쓰죠. car acciden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traffic accident. 자, due to an accident. 자, 사고로 인해서 the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자, 이때 for miles는 전체적인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for를 쓴 거죠. Due to an accident, the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수마일에 걸쳐서, 전체 거리에 걸쳐서 the traffic backed up,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자, due to an accident, the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리를 얘기할 때도 for를 쓴다는 거. 자, 이제 전치사 for에 대한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자, I had a ticket. 내가 티켓을 받았다.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자, through red light이란 말은 빨간불을 통해서 driving, 지나갔다는 얘기죠. 빨간불을 지나떴다 이거지. 자, I had a ticket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내가 through red light,
빨간불을 지나가서 드라이빙, 그러니까 빨간불을 지나갔기 때문에 I had a ticket,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for ing가 이게 참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그 패턴이거든요. for ing. 자, 이때 이제 그 이 for는 이때 for는 뭐냐면 I had a ticket.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티켓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I had a ticket이라는 거는 결과고, 그 다음에 for driving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이제 for ing는요, 이렇게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I had a ticket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내가 빨간불을 지나갔기 때문에 I had a ticket. 내가 티켓을 받았다. 이때 for는 결과에 대한 원인 또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for ing는 꼭 for ing는 아니지만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for ing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을 써놨는데 이 example로요. 이때 이제 이 for ing의 for 이때 for는 앞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I had a ticket. 티켓 받았어.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빨간불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I had a ticket. 그 결과 내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낼 때 그 원인 내용 앞에 for를 붙인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for ing가 많이 쓰이는 그 결과에 대한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 된다. I had a ticket. 티켓 받았네.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빨간불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해서 뭐 I had a ticket. 티켓을 받았습니다. I had a ticket for driving through a red light. 자, 결과에 대한 원인, 이유. 그때 이제 for를 붙인다. 그 전치사 for에 대한 8번째는요. 그 수량이나 단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for를 붙인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We couldn't get a room. 우리가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We couldn't get a room for $100 a day in New York. 뉴욕에서 하루에 100불짜리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 뭘 붙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at을 이제 가격에 붙였죠. at을 붙였는데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 그러니까 여기서 100불이라는 거는 어느 물건에 대해서 100불에 팔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100불에 팔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단가가 뭐야? 하루에 그 방을 빌리는 돈이 단가가 어떻게 100불이라는 얘기죠. 100불 하루에. 그러니까 이틀이면 200불. 그 다음에 이제 3일이면 300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를 나타내는 그 수당이나 거기 수당이나 단가에는 for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가를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We couldn't get a room for $100 a day in New York. We couldn't get a room.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For $100 a day in New York. 우리는 뉴욕에서 for $100 a day. 하루에 100불을 내는 그런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자, 이때 이제 for는 수량이나 단가에 붙인다. 저도 이제 그 뉴욕에 몇 번 가봤는데, 그 뉴욕은 정말 물가가 뭐 거기 여러 가지로 비싸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엘몬티라는 이제 그 도시인데요. 그 뉴욕을 이제 가봤지만 상당히 이제 LA 캘리포니아도 비싸지만 뉴욕이 참 이제 비싸요. 100불은 이거는 뭐 옛날 얘기죠. 이 얘기는. 자, we couldn't get a room for $100 a day in New York. 우리는 뉴욕에서 하루에 100불짜리 하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For $100 a day. 이거는 그 100불짜리로 팔린다. 이 가격은 100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가를 얘기한다. 그럴 때는 이제 for를 쓴다. We couldn't get a room for $100 a day in New York. 우리는 뉴욕에서 하루에 100불짜리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때 for $100의 for는
단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가가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수량이라는 게 뭐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수량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봅시다. He placed an order. 그가 그 주문을 placed 했습니다. 자, for 200 copies. 자, 200 copy라는 이거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200부 카피, 200부 카피라는 그 수량.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량 앞에는 이제 for를 쓴다. He placed an order. 그가 주문을 넣었다. 그 다음에 for 200 copies. 200부 카피의 그 수량을 he placed an order. 주문을 했습니다. He placed order. 여러분, 주문했다 할 때 place라는 동사 쓰는 거예요. He placed an order. 그가 주문을 했습니다. For 200 copies. 200부 카피를 위해서. 200부 카피라는 그런 수량으로 인해서 그 수량에 대해서 he placed an order. 그 주문을 했다. He placed an order for 200 copies. 자, 수량이나 단가를 나타낼 때 그 앞에 for가 붙는다. for는 다른 말로 하면 수량이나 단가를 나타낼 때는 for를 쓴다. He placed an order for 200 copies. 자, 여러분들 전치사 for에 대해서 9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기서는 뭐냐면 나이와 비교한 어떤 결과. 그때 이제 for를 쓰는 거예요. 자, she looks young. 그녀가 젊어 보이네. for her age.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에 for에 대해서 she looks young. 이때 이제 her 나이와 그 앞의 내용이 서로 뭐예요? 이 비교한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래서 그녀는 her age, 그녀의 나이에 그녀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전치사 for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나이와 비교한 어떤 결과. 그러니까 she looks young은 결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her age와 이제 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looks young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와 비교한 어떤 결과, for를 쓴다.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녀는 for her age, 그녀의 나이에 비해서 she looks young, 젊어 보인다. 자, she looks young for her age. She looks young for her age. She looks young for her age. 예, 그녀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나이와 비교한 어떤 결과. 그때 이제 for를 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이제 for를 이제 정리해 봤는데 9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for라는 전치사 for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것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치사 for 거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전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